제3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3신당 얘기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출범시켰죠. 지난 주말에. 이른바 제3지대 연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 발언이요. 야, 요거 봐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온도차이가 느껴진대요. 과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자, 먼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선거로부터 역산할 경우에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2월 초순 넘기지 말자. 다시 말해서 설 전에는 설 명절 때 막 그 명절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전에는 합당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모양이.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건너 갔는데 들어보시죠.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자,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저는 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허.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지금 뭐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많은 전략적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실제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밀당 마케팅, 뭐 이런 거,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보면은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5개의 그 지대에서 이렇게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면 예. 그게 모양이 더 이상하니까 창준이 단계까지만 가고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 이런 구상이었다라고 저는 들은 바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은 이미 창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당으로 창당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합당으로 되는데. 그렇죠. 합당으로 가야 합당에 되는 가야 거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죠. 하나의 당으로 창당하는 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빅텐트를 치는 3가지 방법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예?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 그 지역구를 이렇게 유리한 쪽에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네, 그렇게 해서 느슨한 연대를 가든지 아니면 지역구는 같이 하더라도 비례는 그 명부를 따로 해가지고 따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 합쳐가지고서 진짜 한 당처럼 내지는 합당해서 가든지 이렇게 3가지를 내놨는데 예. 사실 이 3가지 외에는 제3지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옵션을 다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합쳐서 가는 게 일단은 목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끄는 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아니 왜 출마하지 않습니까? 뭐 인천 계양을 얘기도 나오고 뭐 호남도 있고 여기저기 출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출마를 안 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가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부정적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출마할 때 나 국회의원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또 국회의원 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도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다만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대선 얘기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소 이제 다른 입장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개항을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미래대연합에서도 호남의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까지도 이제 공개 발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만약에 입지가 예를 들어 빅텐트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 3명, 그 비명계 의원 3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본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탈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요구 좀 더 크게 낼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다시 한번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개항을 이재명 원희룡이 붙는다는 개항을에 출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준석 대표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왜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개항을 거기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이재명과 이낙연 뭐 영원한 맞수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에 진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면 뭐 언론의 관심은 대단히 높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툭 던져본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제3지대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득표력 이 부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그냥 사장시킨다? 제3지대로서는 선택의 길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출마할 것이다. 네. 어디로? 왜냐면 아니 뭐 그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도권도 있고 뭐 본인 고향도 있을 수 있고요.